자, 이번엔 또 시장 전문가 나와 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3천 줄듯 말듯 줄듯 말듯. 앞 코너 진행하는 정철진 앵커가 3천 곧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어쩌라고요. 3천입니다. 막 이렇게 소리라도 한번 물론 기쁜 소식이죠. 네. 그렇죠. 네.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본질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이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느 분한테 가야 되죠? 자, 김덕호 대표, 김유정 아나운서. 자, 무슨 내용이죠? 아까 다시 한번. 네, 반도체가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징주 삼성전자 준비했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선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AMD에 대한 호재로 상승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 역시 2025년 6월부터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간밤에는 AMD가 AI 반도체 칩, 무엇보다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는 AI 반도체 칩 신모델을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납품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 소부장 업체까지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어서 주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보도는 이제 하여튼 AMD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의미가 있죠. 사실 이제 AMD와 삼성전자가 이제 뭐 동맹을 맺어서 실제 삼성전자가 뭐 HBM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레거시들까지도 계속 이제 끌어서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은 2021년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왜 이런 게 부각이 됐었냐?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많이 달려나가면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 엔비디아 동맹을 만들자라는 움직임들이 20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퀄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자라는 입장에서 서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조절하자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사실 그 기다림이 지금 2년이 넘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 뭐 10만 전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2021년도 초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대감은 좋은데 납품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번에 이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은 일단 AMD의 이번에 탑재가 되는 12단 HBM3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에 AMD가 엔비디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 당신네들 제품보다 40%나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1달러당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저격을 하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도 사실 우리 이거 안에 들어가 있었어라고 이런 식으로 더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을 어디다 납품하느냐, 특히 이제 엔비디아 납품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늘 많이 나왔었는데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로를 삼아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뭐 작년도 그랬고 그 전년도 그랬고 주주들한테 늘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엔비디아 납품합니다. 납품 곧 네. 시작합니다 했는데 2년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운드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일본이 키옥시다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반도체 공정들을 계속 라인을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다가 발을 넣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상황을 좀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일단 한숨 쉬었다. 일단 다행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2단 HBM 제품 말고도 이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제품들까지도 우리가 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수위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중국에 방중을 했던 이재용 회장의 취지와 좀 다르게 실적을 좀 빨리 올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만 천천히 이제 호흡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뭐 6만 전자, 하이닉스는 25만 닉스. 이게 한국식 표현이잖아요.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죠. 삼성전자도 사실 발음을 맨날 샘성전자 이렇게 하고 어렵잖아요. 뭐 네. 영어를 잘 하시니까. 자, 이제 요게 이제 성격이 주가가 좀 오르는데 숏 커버의 성격이냐 수급상으로 보면은 그냥 그동안 이제 막 매도를 했어요. 뭐 국내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안 좋지만 근데 대선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람의 풍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이후에 매도했던 거 다 지금 커버하는 숏 커버의 성격이라면은 단기 시세는
오늘처럼 불하게 빵 했지만 조금 더 추가 동력을 갖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리얼 매수라면은 리얼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성격이 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는 일단 재료만 막 얘기해 줬거든요. 사실 수급상 성격을 김정 아나운서가 판단한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사실 저는 뭐 수급이든 재료든 다양한 호재든 다 떠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싶다고 느끼느냐가 지금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주변에 휴먼 인디게이터들. 네. 저는 슬슬 포모가 올라온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급해지는 거죠. 네. 나 이번에 소외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 때 답을 스스로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나 혼자 없이 5,000포인트 갔을 때 네. 당신은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야 되네, 그러면.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숏 커버냐, 리얼 매수냐, 어떤 쪽이, 물론 이게 꼬리표가 돈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뭐 외국인들 한두 명도 아니에요. 다 물어볼 수는 없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레포트가 어제 또 작용을 한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반도체 쪽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하반기 전략을 이제 준비를 하자라면서 이제 오늘 이제 뉴스에 좀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내용을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이제 기술진들과 다시 모여서 머리 맞대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수출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뭐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께서 마지막 최종 보고만 받지 뭐 회의 참석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경영 자체를 봤을 때 기술 경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회장께서 좀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삼성전자 내에서의 어떤 관료적인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체가 계속 될수록 오히려 지금 혁신을 좀 빠르게 취하고자 하는 SK 하이닉스에 비하면 격차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순매수의 입장이냐, 정말 삼성전자를 묵직하게 투자를 하려고 혹은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차익 매매를 위해서라도 접근한 것이 맞느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까지의 기관에서 외국인들은 조금 중립을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립에서 중립 이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네.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만은 지금 수급 현황을 지금 띄워놨는데 누적 수급입니다. 우선 이제 60일 누적 수급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62,000원을 돌파할 때쯤에 전후로 해서 외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외인들이 빠졌죠. 왜? 삼성전자가 만약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3,000피를 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과거에 2000년도, 2020년, 21년도만큼이나 국민주라는 입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를 받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서 무조건 삼성전자가 뚫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보다 변동성이 더 크고 훨씬 더 기대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기관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62,000원이나 61,000원 정도에서 한 번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개인 투자자고 만약에 자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최근에 코스피라든가 어떤 시장이 상승하는 걸 보고 어떤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럼 삼성전자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근데 네. 지금 그 얘기로 삼성전자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발 묶여 계신 분들 꽤나 많지 않았습니까? 6만 원 가까이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저는 그러면은 비중을 아예 적게 해서 잡아가시던가 아니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반도체 종목을 하나를 잡으셔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코스피를 노려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갈 것이다라는 입장보다는 이제는 한국 시장에 그만큼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3,000P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평가됐던 기업들이 이제 가격이 정상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3,000포인트야 뭐 여기 앞에 있다니까. 뭐 이렇게는 아니고 5,000포인트를 우린 얘기해야 되는데 김유정 아나운서는 이제 앞서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주변에 이제 어떤 휴먼 인디게이터들, 그쵸. 인간 지표들의 소문들, 반응들을 조금 보잖아요. 근데 뭐랄까 이게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를 내가 만약에 장기 투자로 사겠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주력이 지금은 뭐 HBM 메모리잖아요. 네. 12단 뭐 얘기하셨지만 그러면은 그 주력 전진 기지가 지금 청주에 짓고 있는 공장이에요.
M15X, M15 공장 X 여기가 지금 24시간으로 계속 증설을 위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고 있고 그 현장을 일단 가봐야 돼. 그래서 불이 계속 켜져 있겠지만 좀 지연되거나 이러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조금 지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선뜻 이 위치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진짜 신고가기도 하고요. 네, 네.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약간 물론 논리적이지 않아요? 응? 단기적으로는 기술력이나 지금 단기 매출은 SK하이닉스가 잘 나올 수 있고 신고가 부분이고 물리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기분 좋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외 반도체 종목들은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반도체가 너무 잘 갈 거야 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이 잘 갈 것 같아. 나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할래 라고 하는 외국인들이 좀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환율이랑 연계되겠죠. 네. 환율이 수급도- 지금 1,360원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어제 1,350원대 보여줬거든요. 그쵸. 원화 강세면 원화 표시에 한국 주식 중에 대표적인 인덱스가 높은 것들을 사거든요. 바스켓으로. 물론 매출 대비 시총을 반도체 매출 대비 시총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시총이 아주 너무 낮아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냥 주가만 딱 봤을 때 내 마음의 심리를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SK하이닉스 단기적으로 매출 더 나온다고 매수할래? 아니면 시장 잘 갈 것 같은 삼성전자 매수할래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고르고 싶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네. 상당히 삼성전자 편의성이 있는데, 아니 뭐 그거야 선택이니까. 네. 자, SK 하이닉스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김덕호 대표는 어떤 논리로 어떻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3,000P를 넘어설 때에 그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TSMC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뭐 조만간 대만 침공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미국 뭐 의회 조사국에서도 계속 발간이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그 물량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당장에 그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SK하이닉스를 지금 꼽아놓은 것이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오늘장 같은 게 좀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나는 62,000원대를 목표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미루어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지만 굳이 내가 이 한 5% 정도 내외에 되는 수익을 위해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은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라 그래서 팔고 완전히 떠나자는 아니고 잠시 조금 멈추자 정도로 그렇죠. 뭐 다시 한번 또 이제 우리가 매집 기회는 또 충분히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다. 뭐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 익절을 해야 할까? 바로 증권 섹터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재 한화투자증권인데요. 80% 가까이 급등했지만 증권사에선 여전히 저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6월 기준 거래대금이 63조 8천억 원으로 단 한 달 만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10조 원 가까이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던 2021년 5월 동학 개미운동이 발발했던 시점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근접하다라고 시장 평가하고 있어서 네. 지금도 증권주를 매수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그 순매수 기록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싸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알아보자입니다. 증권주에 대한 일단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승했던 것도 뭐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5월, 4월부터 이제 증권주들이 상승을 했던 거는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위압감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뭐 당시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든 그 당시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든 뭐 당연히 이제 한국의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주도권이 확립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도력에 따라서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상승했다면은 지금 6월 이후부터 상승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3,000피를 넘어서서 이제 5,000피까지 우리가 도전해보자라는 어떤 포부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코스피 강세, 뭐 코스닥 강세가 나오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김정환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만 본다고 하면은 과거 동학개미 운동 시절하고 주가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14일 정도 주가가 이제 7,000원을 넘어섰을 때인데 네. 이 주가에 거의 근사치로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주식붐을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부터 이 아쉬운 소리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아 그때 살 거리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랬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아마 이제 3,000P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어떤 탄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차익을 좀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6월에 주가나 실적들이 발표가 되기까지는 7월 말에서 한 8월 정도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았네? 그런데 앞으로 주식이 더 잘 된대. 그러면 이때 조정 매물이 나오는 거는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한 8월 때 한 번 더 조정 매물가 나옵니다. 이때 한 번 더 잡아보는 게 좀 더 매력적이고 탄력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주식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비트코인하고도 관련 있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중동 위기가 이제 중동 확전으로 또 다시 한번 뭐 커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또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일단 코인 쪽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대한 화랑들에 대한 심리 지표가 이 증권주들을 좀 중심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화투자증권도 그렇고 오늘 시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은 김덕호 대표는 차익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렇죠. 뭐 네, 차익 챙기자? 실현이 좀 네.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환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아직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요. 시장이 3천은 갔지만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없어서 차익 실현할 게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뭘 좀 담고 싶은 시점이 아닌가. 아. 증권주도 아직은 좀 무서워서 못 그렇죠. 사겠어요. 막 지금 뭐 3,000포인트 간다 그러고 뭐 대통령은 5,000포인트를 얘기하고 있고 난 주식 없고 난 또 계속 가난해지고 있고 네, 아니, 뭐 분명히 사야 될 것 같은데 한 막 달 전까지만 그러지?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현금 보유하라고 했거든요. 네. 현금 보유하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자꾸 또 팔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한 2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또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자꾸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고민이 되죠 항상.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얘기들이 우리는 지금 3,000포인트라는 어떤 이 이슈거리를 타겟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많이 몰입하는데 조금 해외에서 들어온 내용들은 유념해야 될 것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주한미군 지금 경계태세가 한 단계 격상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보통 알파라고 하는 2단계였는데 브라보라고 하는 3단계로 이거 좀 경계를 더 하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신경 써봐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죠. 뭐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뭐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고 또 지금 뭐 LA 사태가 또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뭐 치안 문제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어떤 세계 정황에 대한 그림은 4분 5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동안 나는 내 이속 챙기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협상을 다자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수장을 만나서 1대1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다 납품을 하는데 B라는 회사한테 납품 단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아 그거 우리 못 맞춰줍니다. 올려주세요.
사실 그걸로 마진을 챙기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전략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유효성이 길게 갈 것이냐, 뭐 법리적인 문제가 저촉되진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좀 의기가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불바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지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증권주,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대비했을 때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를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수급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로부터 증시는 지금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